반갑습니다. 소비자 행동론 7-2 성별 하위 문화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별부터 하위 문화에 관련된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성별 하위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하위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브컬처스라고 하는데 소비자 집단들을 구분케 하는 유사한 가치를 가진 폭넓은 소비자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유사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끼리를 모아보는 것, 이것이 하위 문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사항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남자는 어떤 종류 매장에 들어가더라도 60% 이상의 물건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성은 매장 종류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남자들은 좀 단순 구매를 이루지만 여성은 매장 종류에 따라서 심한 편차가 있더라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점포 방문 시에 구매하는 비율을 성별로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파란색은 남성을, 핑크 컬러는 여성을 구분했습니다. 잡화점에 갔더니 보통 남성은 84%가 구매를 하더라. 그런데 여성은 잡화점에 가면 아이쇼핑 하면서 구매하는 율은 49%에 해당이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구매율, 매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판매 성공률을 봤을 때 남성은 84%지만 여성은 49%에 해당이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대형 마트도 봤더니 대형 마트에서 남성은 대형 할인점에서는 68%가 구매를 하는데 여성은 25%만 구매하더라. 그래서 50% 기준도 못 미치는 25%만 구매하더라는 것이죠. 슈퍼마켓에 갔을 때는 대형 할인점은 멀리 가야 되고 대형 매장을 들어가는데 가까운 슈퍼마켓을 갔을 때는 남성은 74%, 여성은 68%가 되더라는 것이죠. 대다수 가까운 슈퍼마켓을 갔을 때는 목적 구매를 하기 때문에 여성도 여기에서는 필요한 것을 계획해서 가니까 대다수 구매율이 높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편의점은 판매 성공률이 높은데요. 가깝고 간편한 것을 구입을 하러 갑니다만은 대다수 필요에 의해서 가고 또 편의품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구매 성공률, 구매율이 높았습니다. 남성이 86%, 여성도 꽤 높은 74%를 가져갔습니다. 편의점은 상품 구성을 하는데 매장은 좁지만 다품종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하루에 그 편의점에서 팔리는 품목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꼭 필요한 물량만 가져다 놓는다는 것이죠. 또한 지역 위치에 따라서 어느 매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손톱깎이가 일주일에 3개가 팔린다 그러면 3개만 갖다 놓는 그렇게 매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스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판매되는 내용들을 전산에 의해서 규합을 해서 일주일, 한 달 내내 판매될 수 있는 그 기간별, 품목별, 기간별 내용을 분석을 해서 적은 물량을 갖다 놓기 때문에 다품종을 좁은 공간에서 진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 위치에 맞는 판매되는 비율에 따라서 상품 구색을 갖추기 때문에 대다수 판매 성공률이 높은 중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평균을 봤더니 남성은 64%, 여성은 55%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남성은 아주 구매율이 높고 여성은 낮은 걸로만 봤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약
10% 차이에 해당이 되더라. 어찌됐든 남성은 점프 방문했을 때 구매하는 율이 높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구매하는 율이 낮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하면 남성과 여성은 매장에 따라서 매장 종류에 따라서 구매율에 대한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과 남성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는 구매율이 굉장히 유사합니다만 대형 할인점이나 잡화점 이런 곳에서는 여성이 현저하게 구매율이 떨어지더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의 요구에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매장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상품 구성비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인데요. 옷을 입어본 손님들 중에서 남성 고객은 65%가 구매를 하는데 옷을 입어봤지만 구매하는 율이 여성은 25%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실제로 그 옷을 구입한 사람은 남성 고객은 입어보면 거의 65%를 사지만 여성 고객은 옷을 입어보더라도 구매율은 25%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매장이 여성복보다 탈의실의 위치가 가까워야 한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남성복들은 가능하면 가까운 매장에서 빨리 입고 빨리 구매 결정을 하기 때문에 탈의실 위치가 가까워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패션 매장들은 대다수가 가까운 위치에 탈의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가격표를 무시하는 것이 곧 남자다움을 가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물건은 여자에게 팔고 계산은 남자에게서 끝내라 하는 내용입니다. 묘한 남성의 어떤 문화인데요. 소비자 설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남자들은 가격표를 무시하고 그냥 마음에 들면 산다는 그런 내용들이 남자다움을 가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이 굉장히 빠른데 물건은 여자에게 팔고 계산은 남자에게 끝내라가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라 하겠습니다. 자, 남성 여성과의 비교를 해서 해당 점포 방문 시 구매하는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성별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여성과 남성 동반에 따른 쇼핑 시간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쇼핑의 과학에서 자료를 참고한 건데요. 생활용품 지점에서 조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자친구를 동반한 경우는 8분 15초 걸리더라. 그런데 아이를 동반한 경우는 7분 19초가 걸리더라. 아무래도 아이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쇼핑 시간이 짧아졌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자 고객 혼자일 경우는 5분 2초 걸리더라. 그래서 혼자일 때는 아무래도 주변에 상의하지 않고 혼자 생각이 정리해서 가기 때문에 쇼핑 시간이 짧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를 동반할 경우는 4분 41초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동반했을 때는 쇼핑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쇼핑 시간을 길게 늦추는 것에 대한 선호가 낮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쇼핑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남자들의 출연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들을 매장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남자를 소극적 감금을 시켜야 된다는 조금 우스꽝스러운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남자들을 동반한 쇼핑했을 때 여성 고객의 쇼핑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모니터에 골프 채널 스포츠 중계하는 대형 TV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안락 의자를 설치해서 여성이 쇼핑하고 있는 동안 남성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대형 매장이나 어느 쇼핑 매장에서 구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남자들로 하여금 자발적 쇼핑에 나서게 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술 관련 용품 아니면 맥주 시음의 맥주 제조 과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남성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 놓는 것, 또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성 쇼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굳이 여기에서 여성 고객이 여자친구를 동반한 경우가 가장 쇼핑 시간이 길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동반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짧았고 여성 혼자 있을 때 짧았고 그런데 남성과 동반했을 때 남자과 동반했을 때는 쇼핑 시간이 가장 짧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말하면 마케터들은 남성을 소극적인 감금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남성을 어떻게 잡아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신경 쓰지 않으면 여성의 쇼핑 시간은 짧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시사점은 남성의 시선을 돌릴 수 있거나 아니면 남성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공간을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쇼핑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하는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공하지 않고 그리고 스타디하지 않고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와 이런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사업을 했을 때는 엄청난 매출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 문화 중에서 연령별 하이 문화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보통 그래서 우리는 타켓을 에이지 타켓이라고 하죠. 연령별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방금 전에는 성별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소비자 행동 중에 연령별 하이 문화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변화하고 그들이 행동 과정과 구매 결정 과정도 변화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세대 소비 지향성이 강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청소년 하위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신세대가 소비 지향성의 원인은 어떤 것에서 왔는가 하면 번영의 기간에 성장한 경험이 폭넓게 공유된 경제적으로 낙관의 느낌을 창출하는 응석을 받아주는 시대에 양육된 성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계속 해온 에스카레이팅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1950년도부터 오늘의 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 일로에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성장 일로에 있었는데요. 이 번영 기간에 성장한 경험 때문에 신세대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늘 잘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응석을 받아주는 시대에 양육된 성격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예전에 비해서 신세대들은 보호를 많이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독립성이 약화됐다. 그리고 교육은 굉장히 교육 수준은 높습니다. 대학을 가는 프로수가 전 세계의 상위권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또한 미디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컬러 TV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만 그거 말고 오늘날에는 TV 말고도 각종 SNS 채널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인터넷, 온라인 이런 곳에서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신세대이기 때문에 소비 지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 Y세대와 글로벌 세대를 이렇게 구분을 굳이 해봤는데요. 자, Y세대는 표현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중시한다 하는 내용인데 예전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담고 있었으나 신세대들은 Y세대들은 무엇으로든 표현을 하고 자유를 중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맞춤화하고 개인화하는 것을 원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올드한 쪽일수록 표준화, 균일화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제 Y세대는 나에게 맞는 것, 내 개인화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협업에 익숙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중시한다 하는 내용인데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하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을 중시하는데 각종 커뮤니티 공간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SNS 채널이 발달됨으로써 전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고 그것을 중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 등 모든 조직의 새로운 감시자가 됐는데요. 기업이 잘못하면 지적하고 정부가 잘못하면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하면서 사는 세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미국 문화에 상당히 접근해 있는데요. 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합리화되고 슬기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즐겁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기업은 앞서가는 기업은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것인가, 사무실 공간, 그리고 휴식 공간, 그리고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직장에서 즐겁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 좋은 기획 이런 것을 요구하고 또 받아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문화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것을 빠른 속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0점 몇 초 만에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접하고 살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하고 살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요구한다. 거기에 맞춰서 각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죠. 특히 이 쇼핑에서도 택배, 당일 택배를 요구하는 또 당일 택배의 요구에 응하는 이런 기업들이 대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을 한 쿠팡 같은 경우도 빠른 속도 택배 그 전날 주문하면 아침에 새벽 6시에 배달을 해주는 이런 택배, 빠른 택배가 굉장히 중요한 매출 요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혁신을 생활의 일부로 간주한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뛰어난 파괴했거나 아니면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혁신의 생활을 일부의 간주로 생각하는 세대가 제너레이션 Y다, Y세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글로벌 D세대가 있는데요. 글로벌 D세대는 지금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엔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한국 같으면 카카오톡,
밴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동영상을 보는 이런 사이트 등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로 전 세계가 한 번에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또 한 가지는 지금 유튜브가 핫하게 뜨고 있죠. 인스타그램이 또 핫하게 뜨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만 보더라도 페이스북은 전 세계 SNS 채널의 사관학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페이스북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내용이 움직이는 뉴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진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어떤 컨텐츠를 올리는 그런 페이스북을 뉴스피드, 한 분야를 뉴스피드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다음이나 네이버의 카페처럼 움직이는 아니면 홈페이지처럼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뉴스피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뉴스피드는 하나의 독립적인 자기 이름과 상관없이 별도 이름을 지어서 홈페이지처럼 쓸 수 있는 것이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 기업도 홍보할 수 있고요. 또 자기 사업도 홍보할 수 있고요. 자기 사업체 이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쇼핑몰처럼 상품을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뉴스피드만 쓰고 있는데 페이스북 페이지는 굉장히 뛰어난 홈페이지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세 번째 기능이 있는데요. 페이스북에는 페이스북 안에 그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유사한 가치를 갖고 있거나 유사한 문화를 갖고 있거나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한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렇게 페이스북은 세 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사람들은 뉴스피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페이스북은 다양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회원 수는 어마어마합니다만 또 연령층도 굉장히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가 함께하고 있는 대형 SNS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미국의 성장 동력 3대 성장 동력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정도로 페이스북에서 벌어들이는 미국의 수입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에서 그 수익은 소비자에게는 페이스북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제공을 했지만 거기에 수입은 광고주로부터 전혀 다른 광고주로부터 그 수익을 올리는데도 전 세계적인 수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매출을 발생을 해서 미국의 3대 성장 동력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SNS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스북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사진 글까지 워드까지를 이렇게 올립니다만은 사진으로서 짧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엄청나게 큰 SNS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움직이는데 글로벌 D세대가 이쪽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튜브인데요. 유튜브는 지금 구글에서 이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최근에 핫하게 뜨고 있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온라인 게임인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인데요. 온라인 게임 이것들도 젊은 층에서 글로벌 D세대에서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현재 핫하게 뜨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사이트들인데요. 특히 유튜브는 대표적인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사이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휴대용 IT 기기인데요. 아이팟 시리즈라든가 게임기 또 닌텐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표 아이콘으로 추종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패션 노마드 지향인데 신발 중에서는 캔버스라든가 아니면 반스라든가 이런 것들. 캔버스 신발 같은 경우는 또 젊은이들한테 엄청난 인기죠. 의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H&M,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자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유니클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포에버 21 등 이런 패션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글로벌 D세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드한 세대들이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의류 시장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성공 사례의 H&M, 자라, 유니클로, 포레버는 이제 글로벌한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파급 효과는 급속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초대형 생산과 대형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또한 가격 대비 성능, 예를 들자면 가성비가 좋냐 안 좋나 부분인데요. 좋은 원단으로 좋은 디자인으로 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이 상품은 처음에는 저가 상품으로 됐다가 품질이 좋아짐으로써 저렴하면서도 격전 높은 상품으로 인정받는 세계 성공 패션업으로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캔버스도 마찬가지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반항심 노출 글로벌 D세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뭐 심슨 연예인에서 아니면 에너지 음료, 레드볼 스케이트보드, 뭐 티보드 이런 식으로 신세대 중에서도 글로벌 D세대들은 대표적 히트 상품의 예를 봤더니 이렇게 다양하게 신세대는 변화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현재 앞서가는 문화에 적응해 있더라고 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자, 성별 문화와 연령별 하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이 문화부터 시작한 자세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한 시간이 됐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7-2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